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다소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결국 하락세로 전환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전일 시장에서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죠. 이 실버게이트가 청산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은행주 전반적인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S&P 500 지수의 금융섹터 전일만 해도 4%가 넘는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가 넘는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해 보시면 다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내려앉은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이후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확인해 보시면 지금 코스피 역시나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400선 붕괴된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수급 상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을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 지금 3거래일째 매수세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68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이 2차 전지주 중심의 그 매도세가 강력했습니다. 오늘도 1,000억 원 이상을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 하락하면서 7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그래도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569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557억 원, 98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 마감 상황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함께 이 종목별, 업종별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이 양자암호 관련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양자 컴퓨터, 어제 정규장에서도 그랬고요. 이 시장 외의 장에서도 모두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파란불 켠 시장 안에서도 강력한 업종이 확인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오늘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해서 조금 염려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자, 어제 신의 한수 방송 때 미리 얘기를 했고 노란톡방에서도 미리 얘기를 했어요. 수급이 안 좋아서 이거는 뭐 내일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죠. 근데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괜찮다라 그랬습니다. 빠질 거라고 어제 미리 예상했던 거는 수급이 워낙 안 좋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반등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반등도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 종목들이 1,000몇 개가 빠졌죠. 1,300개가 빠졌나? 1,100개가 깨졌나? 어쨌든 어제도 1,000개 넘게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1,406개나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락 종목 수가 1,406개에서 몇 개까지 줄어들었냐면은 1,270개.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요. 코스닥 종목들 다 개수를 세어보면 1,500개 좀 넘거든요. 근데 1,406개 떨어졌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건 진짜 100개밖에 안 되고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아침에. 근데 지금은 낙폭을 조금 더 줄이긴 했습니다만 아침보다. 어쨌든 어제에서 시장이 빠질 거라고 미리 예상했었던 부분들은 맞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알면서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과거에서는 시장 떨어질 거니까 현금화하세요, 위험하니까 다 던지세요, 조심하세요, 피고름장 될 겁니다, 종목도 40% 50% 다 박살날 테니까 지금이라도 파세요. 지금 수익 난 거는 당연히 파는 거고 마이너스 20%까지도 던지세요. 이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뭐 3월달, 4월달, 5월달 가면서 특히 6월달 전에 그리고 1월달 때. 그렇죠? 1월달, 1월 17일 날, 6월 7일 날 전에 그때에서는 그냥 주식 막 던지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흔들렸던 흐름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에는 강연회가 있을 건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시장은
상승장으로 하기 위한 성장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자, 지수를 한번 보면, 과거 같았으면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빠지면요.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뭐 실버 게이트, 뭐 금융 게이트, 뭐 가상 자산 거기 파산 이슈 때문에 지금 그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상을 하는 이슈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실업 청구 건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경기 불황에 대한 얘기. 물론 그 얘기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하죠. 언제는 경기 호황처럼 될 것 같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고용이 잘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걸로 최근 흔들다가 그때는 그건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테슬라 전기차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테슬라도 어제 좀 빠지고 그저께도 빠지고 근데 이런 악재가 겹쳤으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 쾅 떨어져요. 더 떨어졌는데 요거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장대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막 3,000포인트 빠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그렇게. 과거에는 막 1,500포인트 떨어지고 3,000포인트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5%, 8% 잘 안 떨어지죠. 자, 나스닥도 어제 2%나 떨어졌다 그러지만 아직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저점지를 진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유럽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어제 유럽 시장 열렸거든요. 그리고 저걸로 떨어졌으면은 일본 시장도 이게 아니고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떨어져요. 아직도 고점에서.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서 유럽도 안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면 유럽도 안 떨어지고 미국도 2% 떨어지는 거는 그냥 원래 눌림목 수준에 있는 거고요. 3%까지는 눌림목으로 봅니다, 저는. 근데 3%에서 5% 떨어지면 조금 많이 빠지는 건데 3에서 5% 빠지고 나서 연속적으로 빠져야 돼요. 3에서 5% 빠지고 또 3에서 5% 또 빠지고 1, 2% 반등 주룩한 다음에 8% 빠지고 그러면 폭락장이고 근데 이렇게 한 2% 빠지고 한 3% 빠지고 만약에 5% 빠져도 다시 반등 3% 주고 이러면 박스권장이고 근데 올라가는 게 크고 떨어지는 게 작으면 그러면 상승장이고 근데 미국도 박스권장이라 뭐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뭐 떨어지는 폭이 뭐 어제 미리 먼저 떨어진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덜 떨어지죠. 물론 뭐 오늘 1.3% 빠지는 거 적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동안 올라간 게 있으니까 더 빠져야 돼요. 1.8%가 아니고 한 4%, 5% 빠져야 됩니다. 올라간 게 있는데 올라갔으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거 더 떨어져야죠. 이렇게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뭐 월요일 날 이렇게 쿵쿵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져요. 종목들도 크게 안 떨어지고 시장도 뭐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어제보다는 지수적으로 종목들이 하락하는 게 더 많으니까 체감적으로 더 떨어지겠지만 어제처럼 뭐 SCI 평가 정보통신 저거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가는 애들은 잘 가죠. 지금도 SCI 평가 정보 요거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비주온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왜 급락을 안 하냐고요. 그리고 삼성 SDI부터 해가지고 어제 2차 전지들 많이 빠졌고 오늘도 2차 전지들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내일 강연에서 해줄 얘기가 또 뭐냐면은 자 2차 전지들 아마 걔들 많이 물렸을 겁니다. 최근에 많이 움직인다고. 그거 궁금하죠? 다는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 흔들리면 또 많이 갑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죽으라고 마약을 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내일 강연에서 들으세요. 2차 전지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걸 그림으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뭐 말고 내일 강연할 때 얘기했는데 2차 전지는 많이 떨어지면 또 30%, 50% 또 올라갑니다. 또 많이 떨어지면 30%, 50% 또 올라가요. 왜 그렇게 보느냐? 과거에서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움직였던 패턴들의 많은 종목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급등했던 종목은 무슨 짓을 한다? 마약을 준다. 왜? 여러분들 좋으라고.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라고. 그래서 급등을 하고 나서 쭉 떨어져요. 그리고 또 급등을 하고 쭉 떨어지고 급등하고 쭉 떨어지고 급등하고 쭉 떨어지고 30%, 50% 올라갔다 떨어지고 30%, 50% 올라갔다 떨어지고 30%, 50%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걸 길게 하면은 6개월 이상을 지속을 하고요. 짧게 하면은 1, 2개월 정도를 지속을 하가 떨어지는데 뭐 몇 개월 지속할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마약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다 그게 빠져가지고 이미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 종목이 10만 원짜리가 1,000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다 갖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급등했던 테마를 가지고 비교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고점에서 물리지 않을 거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지금은 선수의 영역이니까 왜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왜 단타만 하고 반드시 손절을 엄수해서 잘 빠져나가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2차 전지에서 또다시 30%, 50% 먹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욕심은 안 가져요. 왜냐면 하여튼 들어야 돼요. 어쨌든 내일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해줄 거고 그리고 왜 지금 시장이 B급 상승장인지 지금의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2차 전지처럼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장이 상승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처럼 종목들이 어제도 1,300개인가가 빠지고 오늘도 1,400개인가 가까이가 빠지고 이래버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막 흔들리고 있을 텐데 내일 강연회에서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틸 수가 있고 이걸 말로만 버티세요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이해가 되면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이게 되고 다음 하락장에서 피할 수가 있고 다음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2,400을 종가상으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잘 살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에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잘 버티고 있고 상승 트렌드에서 잘 유지하고 있고 종목도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지금 마이너스 1.2%의 코스피가 2,389인데 종가상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2,400을 회복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이제 특정 섹터의 강한 흐름들이 어디서 뭔가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관망을 하면서 가시고 이따가는 이제 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간에서도 강하게 움직였고 근데 차트가 하나 이쁜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너무 가벼워요. 이따가 공개를 하긴 하겠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급등이 돼 있어요. 하고 싶으면 아주 소량으로 해야 돼요. 소량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바닥주 패턴주, 이건 패턴주에 들어가겠죠. 바닥에 있는 정고점 돌파 패턴인데 이따가 어떤 종목인지 잘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내일 있을 강연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양시장 1% 이상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 전일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상승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 내려두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에서 든든한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이 매수가 공개할 수 있는 그 종목, 어떤 종목을 표적 종목으로 삼으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힘차게 흘러가 줄까요?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아이윈 플러스입니다. 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사실 어제부터 이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좀 핫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를 하면서 좀 생소하다, 어렵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소량으로만 하세요. 소량으로만 하시고 원래 이제 수익률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에서는 이런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 사실은 좋기는 해요. 아니면은 급등해 있는 종목들,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왜 소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어차피 수익률 게임으로 만약에 수익률만 많이 내겠다라 그러면 잡주가 좋긴 하거든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냥 소량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1억 기준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뭐 100만 원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에서 5% 먹는 게 낫고 깨져도 그런데 적게 깨지면 되지만 이렇게 얘는 적자 회사입니다. 물론 상패는 안 당할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주식 같지도 않아요. 그냥 바닥에 있는 그냥 작전주 같이 생겼는데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제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이슈가 돼가지고 드림 시큐리티가 강하게 한번 움직였는데 이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지금 테마에 엮여 있더라고요. 근데 차트 모양이 괜찮고 일단은 부실합니다. 회사가 부실하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 700억밖에 안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싸구려 종목이에요. 2,500원인데 근데 아무리 싸구려 종목이고 회사가 안 좋고 해도 많이 강하게 질르지 못해서 그런 거지 큰 금액을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나한테 수익을 주면 그냥 그게 최고의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오늘 시장도 꾸리꾸리한데 물론 어제 예상했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고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심심한 사람들 아니면 수익률을 크게 내고 싶은 사람들 막 50%, 100% 내야겠다. 물론 이제 안전한 종목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꾸리꾸리할 때에서는 그냥 단탁거리, 심심풀이 종목으로 절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갖고 그냥 재미삼아, 그냥 매매하는 그 재미삼아, 공부삼아 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나중에 2,470, 2,500으로 넘어가게 되면 꼭 요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좋은 것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좋은 종목들은 다 숨어 있어요. 그냥 잡주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인 플러스는 금액 작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수익률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KC를 준 적이 있어요. 990원에. 근데 그게 480%인가 올라갔거든요.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너무 가격도 싸고 1,000원짜리 싸구려 종목인데 이런 게 많이 가는 작전주 같은 애들이다. 근데 나중에 전기차 엮여가지고 많이 갔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IM 플러스 금액을 작게 해서 매매하기에는 참 재미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도 많이 떠 있는 상태라 쫓아가지 말고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 양자 역학이다, 양자 컴퓨터다 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좀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럴 때 이렇게 색다른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나본 아이윈 플러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소량으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맥스트 15,550원의 매수가에서 만나봤는데요. 4.6%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화요일에 만나본 자이언트 스텝 23,0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목요일에는 롯데 정밀화학 59,9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금요일에 컴투스 67,900원에서 3%가 넘는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번 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 확인해 보시면 이 애플페이 관련주 정말 단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화요일에 한국정보통신 15,350원의 매수가에서 8%가 넘는 수익률 당당하게 기록을 해줬고요. 금요일, 어제죠. 바로 KG 애니시스 만나봤는데 역시나 0.7% 수익률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표적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27.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일 하락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애플페이 관련주 저희가 어제 만나본 종목 상승을 해줬습니다. KG 애니시스 오늘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서부터 종목들을 다 이제 봐드릴게요. 어쨌든 뭐 시장은 어차피 어깨 빠지는 거는 어제 미리 예상했었던 부분이었던 거니까 놀래지 말고 어쨌든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최근에 폐업 종목들과 급등명 중에 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이 아직 그렇게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드렸던 건데 다날인데요. 그러니까 다날은 이제 삼성페이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 있고 애플페이로는 엮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서는 애플페이가 다다음 주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없던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4월 달에 또 다른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엮이면은 이것도 반등을 줄 건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계속 바닥에만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많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코스피가 뭐 3% 빠지고 코스닥이 한 3, 4% 빠진다 그러면은 아, 오늘 많이 빠졌다. 그러면 저도 그거 인정할게요.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다. 뭐 1%, 2% 빠지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고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다나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를 지지하고 뭐 시장이 또 다시 반등 나오면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리겠죠. 근데 어제는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다 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어제 하잉크 코리아 어제 장중에 20%인가 25%인가 하여튼 막 뭐 상가 가는 줄 알았어요. 엄청 강하게 올라갔고 어제 KG 모빌리언스도 어제 20%인가 23%인가 강하게 올라가서 쟤네들이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20% 넘게 올라가니까 한 6%, 8% 흔들리는 거고 걔네들이 6%, 8% 흔들리니까 다날은 어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떨어지는 게 작은 거고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근데 공평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20%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낫기는 한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좀 징글징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만 붙어 있는 하여튼 뭐 안정적인 흐름을 일단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정보통신인데 한 며칠 동안 빠졌다가 어제 확 급등 나왔죠. 한국정보통신 어제 급등이 확 나오면서 14%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률은 8.3% 어제 달성이 됐고요. 어제 저항 때 부딪힌 자리였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했으면 좋았고 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3에서 5% 정도 수익 나면 3% 이상 수익 나면은 절반을 파는 게 무조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팔았다면 더 떨어지면 아직은 조정이 끝난 것 같잖아요. 더 떨어지면은 상황 봐서 여기가 기준 연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2,000원짜리 정도 여기가 강력한 지지 자리니까 이 정도로 밀리면은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 팔았다는 사람들 기준으로 혹은 욕심이 없어서 어제 95%를 팔았다. 99%를 팔았다. 그럼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 거죠. 시장은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빠지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세요. 이쪽으로. 어쨌든 어제 수익 달성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컴투스. 얘도 바닥주인데 오늘 안 떨어져요. 오늘 장중에 플러스도 났다가 지금도 0.00 보합인데 조금 전에는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났다가 보합이었다가 빠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얘도 바닥주의니까 그냥 오늘 같은 날에서는 그냥 갖고 가시고 먼저 번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 달성이 됐어요. 컴투스 3월 3일 날에 드렸던 거는 5.4%인가에 6.4%인가 5.4%인가 수익이 달성이 됐는데 뭐 팔았어도 되고 안 팔았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라간 게 없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한 게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4,400억짜리. 차트 비슷하게 생겼죠. 상승하고 쭉 내려간 다음에 오늘 몇 프로 급등합니까? 19% 급등을 했었던 이 메지온처럼 이렇게 바닥주, 그러니까 패턴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앞에 거래 실리고 컴투스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눌리고 그래서 얘는 이제 페이코인, 다날은 다날이 페이코인이죠. 얘는 무슨 X인데 어쨌든 얘도 무슨 코인이 있는데 다날도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날 얘기다 말았는데 4월 달에 있을 이슈는 아닌데 뭐 며칠 뒤에 이 페이코인이 그 계좌 등록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려면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좌를 실명 등록을 해줘야 그거를 여러분들 그 업비트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돈 넣고 매매하고 싶으면은 예전에서는 이거 지금은 뭐 다른 통장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 뭐 농협만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증 계좌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야 뭐 우리나라 돈으로 넣고 하죠. 안 넣어지면은 그게 인증 계좌가 안 되면 뭐 이제 이제 그 안에서 또 환전을 해가지고 또 갈아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유입이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명 인증 어쩌고 뭐 기사 뜨는 것 같은데 조만간 될 거라고 뭐 그것만 돼도 뭐 6,000원은 올라가지 않을까 다날. 어쨌든 이제 가상화폐 이슈인데 어쨌든 컴투스도 뭐 가상화폐가 뭐 상패가 델라스도 위믹스가 다시 살아나고 뭐 다시 또 활기를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것도 가상화폐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그 거래소가 상폐를 돼가지고 그쪽이 또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얘기가 지금 나왔지만 저는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들은 좋은 상황. 이 나중에서는 펼쳐지지 않을까. 한 달만 지나가 봐요. 한번 제 얘기대로 되나 안 되나. 그걸로 꼬리를 잡고 가상화폐가 무너지는지 아니면은 치킨 게임으로 셋이서 놀아먹던 거 아니면 6명에서 놀아먹던 거 한 명이 죽어 나갔으니까 5명에서 배불리 먹는 그런 치킨 게임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 또다시 뭐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4월 달에서도
그 가상거래소에 대해서 이슈가 뭐가 있다 한다고 얘기가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월 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임박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NFT, 가상자산 거래소 뭐 등등등 해갖고 이슈가 뭐가 나오면 아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고 그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바닥주니까 그냥 괜찮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KG 이니시스는 어제 KG 모빌리언스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장중에 2.9%까지 올라갔었어요. 아쉽게도 좀만 더 올라갔으면 3% 달성해서 한 50% 팔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뭐 못 팔았어도 뭐 장이 빠져서 그런 거지 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종목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된다. 다시 또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니까. 왜냐면 KG 모빌리언스는 지금도 떠 있어요. 오늘 어제 많이 올라갔다 떨어져서 그렇지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모양 만들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얘도 따라갈 거니까 KG 이니시스. 그리고 강연에 제가 어제도 미리 얘기했어요. 시장 빠질까 봐. 강연회 끝나고 나서 시장은 반등을 줄 것 같다라는 얘기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한 얘기니까. 그래서 강연회 끝나면은 이거 내일 3월 11일 오후 1시인데 그거 끝나면은 다음 주서부터 다시 종목들 저점 매수하고 반등을 노리는 미국 시장 박살났나요? 유럽 시장 박살났납니다. 박살나려면 이미 벌써 걔들 거의 신고점까지 와 있거든요. 유럽 시장 박살날 거였으면은 뭐 오늘 밤이라도 내일 밤이라도 뭐 10%씩 박살나고 뭐 엄청나게 박살날 텐데 뭐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크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크게 놀랄 흐름은 아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3개를 빠르게 보고 어제 이제 비슷한 종목 똑같은 종목이거든요. 시장이 안 죽기 때문에 풍산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풍산 볼게요. 자 풍산 바닥에서 50%가 넘게 갔어요. 추천한 대비. 자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장 빠지고 있는데 그럼 무너져야죠. 이렇게 쭉쭉 무너져야 하는데 안 무너집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이거 개인들이 갖고 있질 않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장도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잘 버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 이렇게 막 오늘 막 2차 전지 박살나고 막 이럴 때에서 풍산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기관 외국인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얘네들은 거의 뭐 철옹성이죠. 철옹성. 안 흔들립니다. 장 더 빠져도 안 흔들려요. 웬만큼 떨어져갖고 지수 한 2,200개 지면 좀 빠질까? 그 전에서는 쉽게 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바닥에 있다가 인공지능을 엮여서 많이 올라갔는데 뭐 인공지능 어제 많이 빠졌는데 혼자 올라가고 오늘은 좀 떨어지는데 아직 20일선도 지지하고 있고 얘도 흔들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죽는 거거든요. 안 죽어요. 얘도 지지하고 또 다시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리뷰만 하려고 그래서 수익률은 많이 났죠. 67% 정도 수익이 났지만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 갖고 있다면 또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 어제도 얘기했지만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바닥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는 거의 50% 가까이가 올라온 거고 추천해드렸던 종목으로는 29% 올라왔던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장 빠지고 그러면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주들은 잘 안 떨어지고 패턴주도 안 떨어지고 더 좋은 비중부터 해가지고 종목들이 최근 바닥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패턴주들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장이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안 흔들어 놓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다 패턴주로 다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얘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흔들었다가 또 다시 불장이 오게 됩니다. 오늘 종목들 1,400개 떨어지고 1,300개 떨어지고 이거에 낙담하지 말고 시장이 조만간에 또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아이윈 플러스. 자, 패턴은 정고점 이제 돌파를 이제 시도를 하는 종목이고 바닥에 거래가 실렸죠. 일단 금액을 작게 하라 그랬고 쫓아가지 마세요. 초보자들은 정말 소량만 하세요. 초보자들도 해도 되긴 되는데 뭐 싸게 사는 게 좋긴 하죠. 밑으로 확 떨어질 때 사는 게 좋긴 좋은데
뭐 그냥 대충 물려도 장이 좋으니까 전 장을 믿거든요.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2,530원에 물려도 수익 나는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현재 가격에 사도 될 만한 게 차트를 봐봐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죠. 2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얘의 단점은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하고 적자 회사고. 그러니까 회사가 하여튼 안 돌아가요. 뭐가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이슈주입니다. 근데 거래량 패턴을 보니까 누가 매집해놨죠? 거래량이 장난 아니죠? 바닥주죠? 거기다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그냥 대충 물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흔들릴지언정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잡주가 잘 갑니다. 잡주가 잘 가요. 수익률은 이런 애들이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삼성 SDI,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되게 좋은 종목이고 기업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수익률은 많이 안 나요. 수익률은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납니다. 이런 종목이. 그래서 나중에 아이윈플러스가 삼성 SDI가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만약에 아이윈플러스 사장하고 삼성 SDI 사장하고 둘이서 우리 회사 바꿀까? 그러면 누가 좋아요? 당연히 삼성 SDI를 바꿔가는 아이윈플러스 사장이 훨씬 더 좋겠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700억짜리랑 몇십조짜리랑 그걸 왜 바꿉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저쪽이 훨씬 더 좋고 앞으로 미래지향적도 거의 더 좋고 거기는 적자가 아니잖아요. 흑자가 나고 좋단 말이에요. 얘는 적자고 언제 상폐당할지도 모르고 이상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상폐 시즌을 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 암호 컴퓨터라는 이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작전하는 애들이 이거를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웃긴 거예요. 회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수급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왜 실적이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큰 금액 하지 말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다면 작은 금액으로 한번 사보세요.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뭐 만 원, 뭐 2,500 요즘에 1원 단위까지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뭐 2,500원짜리 한번 딱 한 조 사보고 이게 진짜로 30%, 50%, 100% 예전에 KC가 그런 식으로 해서 990원에 추천했는데 이게 얼마를 갔냐면 KC 여기 추천했거든요. 990원. 1,000원짜리 이하 동전주에서 동전주가 4,500원까지 가면서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500%가.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아이윈플러스도 잡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액으로 단타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표격 종목 아이윈플러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아이윈 플러스 만나고 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적은 금액으로 진입하셔야 된다라고 재차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장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현재 공략하실 수 있는 가격 2,530원으로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요.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먼저 만나볼 종목은 바로 KG케미칼입니다. 최근에 이 비료 관련주로 꼽히면서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고 심지어 이번 주에는 상한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제부터는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네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3%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상담자님 보유가가 48,000원입니다. 다소 좀 높은 상황이시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는데 지금 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좀 비중을 줄이셔야 할까요? 아니요, 줄일 필요는 없는데요.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KG케미칼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란 똑방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시장 불안해 보이죠? 불안해 보이죠? 절대 불안한 장 아닙니다. 급락 없어요. 작년장처럼 폭락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오늘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멘탈이 지금 흔들흔들 걸릴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종목도 봐봐요. 무너지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에 머리
너무 쓰지 말고 내일 강연회 있으니까 강의도 오시고, 그래서 노란톡방에 있으면 노란톡방에 내일 강연회 때 온라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링크 주소를 드리는데 이제 15자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안 들어오면 문 닫히면은 이제 못 들어오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 나중에 시장이 정말 하락장으로 급락을 하는지 나중에 불장이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왜냐면 저는 전문가생 17년 동안 맨날 본단 말이에요. 흐름들을. 제가 작년에서는 맨날 봤던 흐름이니까 하락장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끝났습니다. 급락할 겁니다. 계속 노래했던 이유가 뻔하니까. 근데 지금도 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급락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상승장이라 아예 대놓고 작년에 1월 달서부터 해서 2월 달, 3월 달 상승장 얘기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상승장 얘기 웬만하면 안 꺼내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다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A급 상승장은 아닙니다. B급 상승장. 종목들이 웬만하면 바닥인 것들이 오늘도 튀는 애들은 튀어요. 그러니까 강연에 꼭 잘 들으시고 노란톡방 열려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KG케미칼 얘도 튀잖아요. 봐봐요. 하락장인데 이게 왜 올라갑니까? 그렇죠. 하락장이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잘못 간 거예요. 하락장이면 10,000원 깨져야 돼요. 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자,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샀죠. 개인들은 하도 안 가니까 던졌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포기를 하는데, 개인들이 포기하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는 거죠. 물론 저점이 깨지면 손절도 필요하지만,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 KG케미칼은 이제 요소수 관련주, 비료 관련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료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2차 전지 쪽도 섹터로 포함이 돼 있어요. 재료주로. 최근에 급등했던 거는 2차 전지가 움직여서 움직였는지, 뭐 둘 다죠. 뭐 2차 전지 이슈도 있었고, 뭐 비료 이슈도 있었고, 뭐 뭔가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질 않고, 이때 상한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한가 같네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를 갔어요. 기억은 안 나요. 뭔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KG케미칼인가? 하여튼 이 이슈를 신한수에서 읽어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KG케미칼. 그 흐름은 좋은데 장이 빠지니까 그냥 조정받는 겁니다. 여기 안 깰 거고요.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텐데 물린 가격대가 48,000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48,000원이면 자, 봐봐요.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액면 분할하고 감자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가격이에요. 이거 액면 분할 안 하면 이게 차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차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보면 여기도 이건 그러니까 차트를 이쪽 고점을 여기다 생각하면 안 되고 2004년도서부터의 차트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역사상 신고점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예전에서 300만 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5만 원밖에 안 하죠. 액면 분할을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가격을 신고가로 가게 되면 개인들한테 이거 많이 올라간 거로 숨기려면 액면 분할이라든가 병합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어쨌든 요거는 그동안에 20년 동안의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필이면 물릴 거면은 20년 동안에 물릴 거면은 3,000원에 물렸으면은 떼돈 벌었죠. 3,000원에 물리면 제일 좋은 거고, 비싸게 물려도 10,000원에 물렸으면은 참 잘한. 3,000원이 아니었으면 10,000원. 그것도 300%나 올라간 자리에서. 아니면 더 비싸게 3,000원이면 500% 올라간 자리, 15,000원짜리 물렸었어도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3,000원짜리 종목을 600%나 올라가 있는, 600%가 맞나요? 아니구나. 1,000%. 1,000%면은 3만 원. 거의 6만 원 칩시다 그냥. 2,000% 가까이 올라간 자리에서 물리니까 그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000원이지만 여기가 10,000원짜리였으니까 10,000원짜리에서 5만 원, 500% 올라간 자리에서 물리니까 주식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주식을 쉽게 하려면 일단 시장 파악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이 아니다 싶으면 고점에 있는 종목은 쳐다도 봐지 말아야 되고, 장이 바닥 자리에서 찍고 움직일 때는 고점에 있는 종목이든 바닥에 있는 것도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장이 꺾이면 고점에 있는 종목은 쥐약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하락장이 시작되니까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느냐? 일단 저는 그냥 어렵다고 봐요. 이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쉽진 않죠. 그래서 신고가 자리를 그냥 돌파가 되는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도 지금 이 흐름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뭐 4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48,000원 좀만 더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장이 지금 저는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이종수 전문가님이라면 이걸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갖고 갑니다.
4만 원에서 안 팔고요. 수익 날 때까지 저는 무조건 갖고 가요. 저라면. 그래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올라가지 않지만 지금 장도 좋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슈에서 KG케미칼을 누가 거들더라도 봅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이런 종목은 그냥 수익 날 때까지 그러니까 신고가만 아니었어도 참 좋았을 테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AMG 센터, 엔터. SAMG 센터. 아닌데 엔터. 네. 이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주셨나요? 매수가 38,700원, 네. 비중은 10%요. 비중은 10%. 그래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주인데, 그러니까 엔터주이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 있고 신규주가 어려운 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 뭐 적당히가 없어요. 일단 2달 만에 지금 빠진 게 한 달 보름만에 빠진 게 36%인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는데 자 38,000원에 사셨고 지금 일주일 만에 20%나 떨어졌거든요. 다른 종목들로 들어갔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데. 이거 한 25,000원 선에서 물 타면 어때요? 25,000원 선. 신규주가 왜 어렵냐면요. 지지라인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25,000원 정도에서 물 타야지 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2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럼 2만 원까지 내려가면 25,000원에서 2만 원까지가 20% 손실입니다. 아주 징그럽죠, 그렇죠? 근데 2만 원에서 또 물 타기로 했더니 2만 원에서 또 저기 어디야 저점 17,000원 일로 떨어지면은 또 12% 또 떨어지고 그 저점 깨지면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떨어지면은 적당이라는 게 있어요. 한 30% 떨어지면 반등주지 뭐 10% 정도 지금 장에서는 10%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많이 올라간 것들만 떨어져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막 10%, 20%, 30%도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다날처럼 아까 바닥에 있는 애들, 수쳐 박혀 있는 애들은 10%가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으니까 10%가 안 떨어요. 그래서 안전한데 요 신규주들은 고점에서 50%, 60%가 잘 떨어져요. 만약에 이거를 15,000원에 잡아도요. 15,000원에서도 50%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신규주가. 신규주에서 물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엄청 빠져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25,000원 잘못 잡으면요. 거기서 15,000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은 40% 깨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다른 것들은 한 40% 빠지려면 6개월에서 1년이 빠져야 되는데 얘는 며칠 만에 그렇게 떨어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놈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추가매수 물타기 잡지 말고요.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그래서 시장이 정말 완벽한 상승장이 왔다 싶으면 그때 물타기라는 게 안전합니다. 이게 중국 관련주잖아요. 네. 중국 장이 좋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네. 중국장은 지금도 좋거든요. 중국장은 지금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나쁠 게 어디 있어요. 중국 시장이 지금 이게 중국 시장은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고 있어요. 지금도 잘 안 빠져요. 어제 미국 시장 1% 빠져도 2% 빠져도 얘들은 상관없어요. 얘들은 여기서 계속 지지하고 계속 좋아질 건데 SM 그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걔는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 걸면 안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종목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아직 이제 저점 깨졌잖아요. 하락엔자로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한 2만 원까지 보이거든요. 25,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한 2만 원까지 내려보시고 막 사지 말고요.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때 추가 매수 질문 주세요. 그럼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해당 종목이 지금 신규주여서 참 예측하기도 대비하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요. 좀 충분히 좀 기다리셨다가 이게 상승장인가 싶으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연락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만나볼 종목은 바로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이 전기차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를 좀 흘러갔었죠.
있죠. 하지만 이 테슬라 사고 여파인지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지컨트롤스 역시나 좀 어제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연준님의 매수가 13,800원에 도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데 지금 또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준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매수 가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제가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떨어질 때 그러니까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3일 전에 경고를 드렸어요. 여기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신한수에서 했었고 요즘에 기관과 외국인들 연기금들이 주식 팔더라.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셔라. 그래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그거 얘기한 다음 날서부터 빠지기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빠질 때마다 빠지기 전에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서도 그때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날아다니고 에코프로 날아다닐 때 뭘 얘기했냐면 이거 하지 말고 아직 안 움직인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재료 부품주를 잘 보셔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얘예요. 얘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인지 컨트롤스 얘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차트를 봐봐요. 야, 차트가 예술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쪽에서 못 간 애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사라. 코스모 신소재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말고. 이걸 샀었어야 되는 겁니다. 얘예요, 바로. 자, 근데 얘기를 일부러 숨겼던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일주일 전에 샀었으면요. 수익이 더존비존처럼 많이 났죠. 더존비존이 뭐 더 올라가긴 했지만 얘도 25%. 더존비존은 지금 거의 50%, 60% 올라갔고 인지컨트롤스는 지금 25%.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가는 애들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사신 가격은 13,800원.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왜 과거에서 여기서 물려가지고 비싸게. 근데 엄청 비싸게 물린 건 아니니까 다행이고 이게 또 갈 겁니다. 일단 12,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냥 가져가세요. 일단 10,000원 돌파할 때 다시 질문 주시고 추가 매수는 조정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퍼렇게 내리고 그러지만 제가 종목들 아까 전에 막 점검해드리고 하는 것들 있죠. 인지 컨트롤스도 마찬가지고 더존 비준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죽으면 걔네들이 하한가 가고 저점이 깨집니다. 안 죽어요. 대형주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릴 때 사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함부로 지금 많이 떠 있는 코스모화, 코스모시스, 에코프로 함부로 사는 거 아니고 더 떨어지면 단타가 되지만 그건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초보자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면 돼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쉽게 내일 3월 12일 날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좋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공개 방송은 없지만 자, 한번 우리나라 시장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시장은 많이 좋아졌네요. 자, 보면은 아래 꼬리도 지금 달고 있고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2,400이 안착이 되고 있는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장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 2만 원에 사세요. LG화학 5만 원에 사세요. 현대차 1만 원에 사세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가격 후려쳐가지고 대형주를 가져올 텐데 지금 그렇게 안 주죠, 종목을. 오늘 같은 날에서도 그냥 물려도 됩니다. 대신에 금액을 작게 해서.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아까 아이윈 플러스. 나중에 봐봐요. 아이윈 플러스가 이게 30%, 50% 진짜 올라간다니까요. 지금은 잡주의 시대고요. 잡주가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폭등장이 올 거라니까요. 안 믿어지죠? 한번 보자고요, 한번. 바닥에는 작년 같았으면 이런 잡주들이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저점이 깨지고 이게 1,000원 가고 500원 가고 300원 가고 이런 게 많아졌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은 제가 볼 때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근데 돈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살 건데요? 이거 사봤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1억 지를 수 있는 거, 10억 지를 수 있는 거, 100억 지를 수 있는 거, 시가총액 큰 거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시가총액 10조짜리, 50조짜리, 100조짜리 그런 대형주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수익 낼 거 아닙니까?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심심풀이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장은 저는 분명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불장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내일 강연회 때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강연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좀 하락폭이 보여지면서 정말 상승세가 올까, 이 상반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내일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안내 방법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입장하는지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후에도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